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두 번째 강의 시간 계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구가 있습니다. 가로선은 우리 위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도 0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그 다음 남위 로 나뉘어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위 33에서 43 사이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무슨적 위치인가요? 네, 수리적 위치죠. 그래서 위도상으로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중위도에 있다면 열대도 아니고 한대도 아니고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게 위도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경도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이제 임의로 0도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동경 그리고 서경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동경 180도, 서경 180도 해서 본초 좌우선 반대편을 날짜 변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튼 경도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죠? 네,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두 그림은 우리 모순적 위치를 의미한다고요? 수리적 위치를 의미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학습지 내용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위치 개념에서 수리적 위치, 그 다음 무슨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있다. 그 다음 무슨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치를 설명할 때. 자, 수리적 위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댔죠. 그게 위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경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중위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냉온대 기후다라는 거, 그 다음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경도와 관련해서는 시간. 이 시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 지리적 위치는 기억납니까? 뭐를 이용했지? 교탁 옆, 뭐 학교 옆, 대륙의 동안, 바다 옆, 그래서 고정된 어떤 지형, 지물 등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있다는 얘기다. 거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나오는 기후 개념이 대륙 동안에 있으니까 모래 같다 하면서 우리가 대륙성 기후 이야기를 했어요. 대륙성 기후. 근데 얘는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 대륙성 기후 말고 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자, 이런 계절풍 기후는 비열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g의 물질을 1도씩 올리는 그 에너지 양이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륙과 해양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륙 같은 경우는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도 이제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지리적 위치 바다랑 해양 사이 아니, 해양과 대륙 사이 반도 국가다라는 것도 지리적 위치죠.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해 공업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관계적 위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리적 위치다, 반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관계적 위치는 그때 변한다, 상대적이다, 가변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시다시피 수리적 위치는 절대적이지. 그 다음 지리적 위치 역시 절대적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헷갈리기 쉬운 걸 한번 짚어줄게요. 기후가 나옵니다. 기후는 냉온대 기후를 설명하는 건 위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수리적 이치고, 그 다음 요 두 가지 대륙성 기후랑 계절풍 기후는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그 다음 바닷가에 면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지리적 위치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위치 개념은 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런 사극에 대해서도 수업을 했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마라도의 남중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남중고도가 뭐냐 했을 때 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 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햇빛이 이제 적도 근처에서 이렇게 그 머리 위에 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북쪽으로 갈수록 이 태양의 입사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남중 고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독도의 위치 132도 정도 된다는 거, 동경 132도라는 거,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꼭 잘 하셔야 될 건데, 독도는 선생님 얘기했지, 일출, 일몰, 그 다음 남중 시각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 지금 이 사극 중에서 마라도는 남중 고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두 가지 조금 헷갈리지 마세요. 남중 시각이라는 건 하루 중 태양이 가장 이제 중천에 뜨는 거지. 정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건데 제일 먼저 머리 위에 뜨는 게 동쪽이겠죠? 그래서 독도가 일출도, 일몰도, 남중 시각도 가장 빠르다. 시간에 관련된 건 독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남중 고도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남쪽에 있는 마라도가 고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기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따뜻한 남쪽 동네에서는 상록한렵수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록한렵수림. 항상 푸른 이파리, 넓은 잎, 그게 상록한렵수야. 자, 여기에 상록한렵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쪽은 낙엽한렵수가 분포합니다. 그 다음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침엽수림이 이렇게 분포한단 말이지. 지금 이 그림을 딱 주면서, 자, 이게 어떤 위치 개념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어떤 위치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는 위치 개념은 수리, 지리, 관계적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은 무슨적 위치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게 관계일까요? 그때그때 변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이쪽 동네가 항상 잎이 푸른 그런 넓은 이파리 상록 한렵수림이 있는 건 따뜻해서야. 그 다음 여기가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남쪽이 따뜻해서다. 이건 뭐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자, 이건 위도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수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는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이 내용은 뒤에 또 기후 파트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대척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척점에 대해서. 대척점이란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지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지나서 계속 파. 그래서 반대편에 튀어나오는 여기가 바로 대척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랑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경도가 있을 거예요. 경도가 완전 반대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경도는 180도 차이가 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위도는 그러니까 그 지점 가겠죠. 우리나라라기보다 위도는 보시면 지금 북이
37.5도, 남이 37.5도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절대값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척점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지금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은 수능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지리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을 합니다. 지금 영국 런던을 지나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이 있어요. 여기가 경도 0도죠. 이 0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15도, 15도, 15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동경 30도, 동경 60도, 그 다음 동경 90도, 동경 120도, 150도, 180도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 서경은 자, 여기서 서경 30도.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알겠죠? 이쪽이랑 붙어 있지. 서경 60도, 서경 90도, 120도, 150도. 그래서 180도를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표준 경선이라는 건 시간을 정하는 경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우리나라를 지난다. OX. X죠. 일본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같이 표준 경선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표준 경선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앙을 지나는 중앙 경선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그 중앙 경선은 127.5도, 동경 127.5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7.5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7.5도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자, 한번 보자. 시간 계산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자, 첫 번째, 일단 한국지리니까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135도, 동경 135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는 좀 생략을 할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계산하는가 했을 때,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지? 그건 360도입니다. 360도. 자,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그래서 360을 24로 나누면 한번 보세요. 1시간에 몇 도 도는 거야? 1시간에 15도 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에 15도가 차이 난다. 그러면 1시간 차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념해야 될 거는 자, 세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가죠. 자, 그래서 동쪽일수록 시간이 빠르다, 이르다 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영국은 0도지. 여기가 이제 본초 좌우선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135도인데 동경이란 말이에요. 동경.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영국보다 시간이 어떨까요? 동쪽이니까 시간이 빠르다. 자, 그런데 135도가 차이 난답니다. 그러면 135를 15로 나누면 9가 나오죠. 9시간 빠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이 문장 자체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시간 계산할 때 24시간제로 계산하는 게 좋아. 다시 말해서 오후 2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14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지도는 중간에 태평양 중심의 지도예요. 그거를 대서양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해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지도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표준 경선이란 얘기는 해가 이렇게 쭉 떠서 여기에 딱 해가 남중했을 때, 딱 이 지점에 해가 떴을 때를 정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각. 그러면 여기 해가 떠 있을 때 정각이에요. 12시예요. 우리나라는 몇 시입니까? 12시죠. 왜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은 시간을 똑같이 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표준 경선을 안 쓰고 우리나라 중앙 경선을 만약에 표준 경선으로 우리나라만의 표준 경선으로 쓴다면 그렇다면 이 두 경선이 7.5도 차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1시간이 15도 차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7.5도 차이는 30분 차이겠네. 7.5도 차이는 30분 차이겠네요. 30분 차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표준 경선을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12시 정각일 때 일본은 몇 시일까요? 12시 30분이 되겠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지금은 이 표준 경선을 쓰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해가 떴을 때, 여기에 해가 남중했을 때가 우리나라의 12시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봐. 이 해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딱 이제 해가 오게 되면 그때는 몇 시일까요? 자, 여기서 7.5도만큼 왔으니까 시간이 30분이 지났을 테니 우리나라 중앙경선에 태양이 남중했을 때의 시간은 몇 시? 12시 30분이 될 것이다. 자, 이거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자, 학습지 내용입니다. 학습지에 보시면 1페이지에 학습자료 1 해서 시간 계산 선생님 방금 했던 거 정리한 거예요. 자, 시간 계산하는 거는 결국에 무슨적 이치와 관련이 있다? 수리적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수리적 이치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어느 나라를 지난다고? 일본을 지나는 135도, 동경 135도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자, 두 번째,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 자전하기 때문에 경도 15도마다 1시간 차이가 난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태양은 동쪽에서 먼저 뜬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서 일출도 빠르고 일몰도 빠르고 남중 시각도 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서 9시간 빠르다. 기억하셔야 될 거고 하루는 24시간이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계산하기보다 24시간제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차를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가 중심인 세계 지도는 머릿속에 지우고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떠올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는 이런 지도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계산하면 막 날짜 변경선이 어쩌고저쩌고 되게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이쪽에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세요. 그래서 여기 본초 자원선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자, 해는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해가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 거죠. 해가 이렇게 뜨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빠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해가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C, D, A, B 모두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느리다. 우리나라는 이 A, B, C, D보다 시간이 다 빠르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럼 몇 시간 빠른가를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A는
영국이네. 영국이네. 그러면 135도를 15로 나누니까 9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A보다 9시간 빠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B 지점을 볼게요. 여기는 동경 45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랑 몇 도 차이 납니까? 135 빼기 45 하면 90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90 나누기 15 하면 6시간 우리나라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 지점을 먼저 볼게요. D 지점은 영국보다 느립니까? 빠릅니까? 영국보다 느리다. 그런데 75도만큼 느린 거죠. 75 나누기 15 하면 5가 돼요. 그래서 영국보다 5시간 얘가 느려. 그럼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9시간 느리고 그 다음 여기서 5시간 더 느려. 그러면 14시간이 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경 120도는 영국보다 느려. 영국보다 느린데 120도만큼 느리지 120을 뭐로 나눠야 된다고? 15로 나누면 8이 나와. 그러면 A보다 C는 8시간이 느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여기 9시간, 8시간 이렇게 되니까 9 더하기 8 하면 17시간이 느린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동경 150도인 지점이 있다. 동경 150도. 여기 어디쯤 될까요? 뭐 이쯤 되겠지. 자, 그러면 동경 150도 이쪽은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뭐하다? 빠르다. 우리나라는 요 동네보다 시간이 느리다. 몇 시간? 135도랑 15도 차이 나죠? 1시간 우리가 느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정리했던 이 내용 다시 확인하면서 시간 계산 공부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